어서 오세요. 18번째 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무슨 짓이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반대로 붙잡혀 끌려왔다면 당신은 나를 노예로 부릴 셈이었어. 우리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또 다른 나의 상위 지도자를 만나 서로 우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전쟁 마을, 그렇다. 이곳은 전쟁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싸움꾼들의 세상이다. 나의 이름은 주세구요. 당신의 이름은 히데요시라 합니다. 일본 사람이었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할 일도 없어 이곳까지 왔는데 여태 최하위 그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힘으로 최하위 그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오. 예, 오늘처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제압하여 점점 힘을 키우면 언젠가 하위 그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지도자를 만나 우위를 다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지금까지 섬겨온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따라야 하지만 또 그 지도자도 따라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잖소. 그렇지요.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전 지도자와 나는 다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의 싸움은 곧 당신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저의 지도자이시니까요. 세구님이 나를 취하신다면 어차피 한판 치러야 할 전쟁입니다. 그 지도자는 정말 역겨운 자입니다. 그자와 내가 지난날 치른 전쟁은 억울한 패배였고요. 이번 기회에 그 복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님은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당신은 상위 지도자가 되고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지배 아래에서 그자와 나는 동등한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지도자와 싸워 다시 승리하게 되더라도 그자의 상위 지도자와 또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지도자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의 상위 지도자를 배신해야 할 테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승리하면 하나의 왕국이 태어나고 만약 도중에 패배하면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필시 그 일도 상위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았다. 신 박사를 찾으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상위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신 박사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좋다. 지금 당장 그 지도자를 만나러 가자. 멋진 생각입니다. 야간 급습이야말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어떤가요? 우리가 대적할 만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제외하더라도 5개 부락을 더 거느리고 있습니다. 시원이는 무시하고 로봇만 해도 우리는 모두 합쳐 5명, 그들은 14명입니다. 중과부적이잖소.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야습을 하자는 말입니다. 야간에는 주변 하위 부락의 전투 요원을 끌어모으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자의 부락만을 대적하게 됩니다. 지도자님의 힘으로 싸울 만합니다. 그의 이름은 첸진동입니다. 중국인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하위 부락을 제외하고 그들이 직접 보유한 로봇은 몇인가? 6입니다. 그중 2명은 여성인 가이노이드입니다. 혹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없는가? 몽둥이와 돌도끼인데 전투에는 주로 몽둥이를 사용합니다. 칼 같은 것은 없는가? 철제류 등의 무기는 이 세계의 반입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는 무기를 통제하지 않았었는데 왜요? 오실 때 구름다리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구름다리를 건넜죠. 그때 온갖 물건들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셨죠? 보았죠. 그 소용돌이가 몰래 가지고 온 무기들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기를 소지하였다면 모두 빨려 나갔을 것입니다. 저항하면 몸까지 해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 되면 쓰레기의 소용돌이 속에 섞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히데요시,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합시다. 지금 즉시 길을 안내하시오. 서둘러 한참을 걸어가니 쭈뼛쭈뼛 솟아있는 지붕들이 보였다. 비록 갈대로 엮은 움막이지만 높이 솟아오른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목걸이로 훑어보니 4명의 로봇이 사방에 보초를 서 있고 2명의 가이노이드가 큰 눈막 안에 있다. 그곳에 사이보그가 함께 있다. 나는 에토스를 불러 명했다. 상대는 신체를 증강한 사이보그다. 그와 직접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릴 것이다. 너희 4명은 사방에 서 있는 보초를 제압한 후 중앙 움막으로 끌고 오라. 만약 그들을 제압하기 힘들다면 붙잡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히데요시와 보르미는 나와 같이 직접 움막으로 쳐들어간다. 내가 사이보그와 싸우는 동안 너희는 2명의 가이노이드를 제압하라. 여력이 생긴다면 나를 직간접적으로 도우라. 시간이 없다. 즉시 시작하라. 나는 몽둥이를 들고 움막으로 뛰어들었다. 움막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황당했다. 사이보그는 가이노이드와 한참 분가분가하는 중이었다. 그들 모두 놀라 주섬주섬 일어섰다. 나는 옆차기로 사이보그를 다시 쓰러뜨렸다. 2명의 여성 로봇은 보르미에게 밀려 구석에 넘어졌다. 사이보그는 바로 다시 일어섰다. 나는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놀랍게도 사이보그는 싱긋 웃으며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몽둥이로 연겁 후 그의 머리를 강타했으나 그는 맞으면서도 손을 들어 몽둥이를 낚아채 꺾어버렸다. 사이보그는 그야말로 괴물이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그가 한 발 한 발 다가온다. 양팔을 벌리고 잡히기만 하면 나를 씹어먹을 듯. 나는 점점 겁이 났다. 요리조리 그를 피해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갑자기 괴물이 나를 향해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 나를 때리려는 것인지 잡으려는 것인지 그 동작이 둔하기만 했다. 그의 둔한 동작에 나는 다시 자신이 생겼다. 나는 뛰어올라 괴물의 얼굴을 걷어찼다. 그가 잠시 휘청거렸다. 이어서 돌려차기로 명치를 가격했다. 그러나 괴물은 끄떡없었다. 괴물과 대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동작이 둔해져 갔다. 그렇다. 몸이 무거운 만큼 에너지 소비량도 많았을 것이다. 나는 과감히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괴물의 팔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그의 소나기에 팔목이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괴물이 내 목을 잡아당겨 겨드랑이에 끼우고 짓이겨 버릴 듯 힘을 가해왔다. 그때 히데요시가 목침을 들어 그의 뒷 목덜미를 가격했다. 나는 순간 밑으로 몸을 빼면서 몸을 한 바퀴 돌려 곧바로 그의 오른팔을 꺾을 수 있었다. 한번 팔이 꺾인 괴물은 힘을 전혀 쓰지 못했다. 내가 힘을 가하면 비명을 지르며 사정하듯 내 팔을 툭툭 두드렸다. 갑자기 움막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는 에토스였다. 상대편 로봇을 포박한 채로 양 옆구리에 한 명씩 끌고 왔다. 보르미도 가랑이 사이로 가이노이드를 끼워 눌러 제압하고 있다. 옆에 선 히데요시는 몽둥이를 쳐들고 괴물을 금방 내리찍어 버릴 듯 노려보고 있다. 괴물이 허탈하게 긴 숨을 내쉬었다. 내가 졌소. 당신이 나의 지도자요. 그걸 증명하라. 내가 소리치자 사이보그는 밖을 향해 소리쳤다. 나의 추종자들이여. 모두 이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밖에 있던 로봇 2명과 몇 명의 시원인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보르미에게 잡혀있던 2 가이노이드도 엉금엉금 기어와 무릎을 꿇었다. 에토스에게 잡혀온 2 로봇도 즉시 무릎을 꿇었다. 밖에서 서성이고 있던 시원인들까지 모두 몰려들어왔다. 사이보그는 헛기침하더니 소리 높여 외쳤다. 나 첸진동은 지금부터 이분을 상위 지도자로 모신다. 성함이 어찌 됩니까? 괴물이 급히 물었다. 주세구입니다. 여기 주세구님은 나의 상위 지도자이며 여러분의 최상위자이시다.
지금부터 이분의 말씀은 어느 명령보다 높은 곳에 있다. 알겠느냐? 또 시원인들은 들으라. 지금 당장 5마을로 달려가 각 지도자와 부속 조력자들을 모두 불러오라. 첸친동은 커다란 의자를 가져와 나를 돌아보며 앉기를 권했다. 의자를 보니 새삼 다리가 피곤해진다. 내가 앉자마자 2명의 가이노이드가 각기 음료수를 들고 왔다. 그러자 보름이가 급히 달려와 먼저 시음한다. 보름이가 입맛을 다시더니 말한다.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게 지배자의 즐거움일까? 나는 편안하게 목을 축일 수 있었다. 하나는 포도즙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시원한 음료였다. 동쪽 하늘에 붉은 달이 둥실 떠오르고 있다. 온 하늘에 깨알처럼 흩어진 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5명의 인간 지도자와 8명의 로봇, 그리고 100명에 가까운 시원인들. 모두 자다가 일어난 듯 눈꺼풀이 풀려 있다. 여러분, 여기 주세군임을 우리의 새로운 상위 지도자로 선언합니다. 나는 첸친동의 말을 막고 나섰다.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신호수라는 박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진을 보시고 기억나는 게 있거든 말해주시오. 먼저 첸친동부터 다가와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캐시폰으로 홀로그램을 띄울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 모두 다 사진을 돌려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첸친동, 당신이 지금껏 따르던 다른 상위 지도자는 어디에 있소? 이제 우리는 모두 그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니요? 지도자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리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멀리 있고 지금은 밤이 깊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첸친동은 너무도 침착하게 나를 다독였다. 나는 그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첸친동은 즉시 움막 하나를 비워 나의 침소를 만들어 주었다. 모두가 자리를 비우고 떠나자 움막 안이 썰렁하다. 그때 갑자기 가이노이드 2명이 들어와 엎드렸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별님입니다. 나는 꽃님입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는 지도자님의 침소를 돌보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급한 건 첸친동이 아니냐? 그의 몸이 성치는 않을 것이다. 당장 나가서 그를 간호하라. 참으로 기가 막혔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붕가붕가하던 로봇을 내게 보내다니. 그들이 떠난 한참 후 보름이가 살며시 문을 젖히고 들어왔다. 너는 웬일이냐? 주인님의 침소를 지키고자 합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음료수를 먼저 시음해 주던 일이 생각났다. 난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로봇이 그리 세심하게 마음 쓰는 게 정말 고마웠다. 밖에도 경비가 있는데 별일 있겠는가? 저는 주인님에게 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활기를 준다.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저는 며칠 전에 태어났지만 남자에 관해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름이는 살며시 내 곁으로 다가왔다. 주인님의 나이 땐 항상 성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꼭 눌러 잠재우면 의기소침해지고 활기도 사라집니다. 의기소침해진다. 그래서 어쩐다는 말인가? 저의 정보로는 남자들이 참고 견디는 건 비참한 느낌이라는데요. 그렇다고 혼자 자위해도 자신이 더욱 초라해지고 기분은 엉망이 되지요. 보름이는 눈을 곱게 감치며 말했다. 반대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기분이 하늘을 날 것 같지 않나요? 매사에 자신감이 치솟고 활력이 샘솟지 않나요? 맞는 것도 같아. 하지만 여성도 마찬가지 아냐?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이 그런 감성으로 관계해 왔다면 생명의 진화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진화. 암컷은 강한 수컷만을 원했기에 기적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자는 10마리가 넘는 암컷을 소유하고 물개는 50마리가 넘는 암컷을 상대합니다. 많고 많은 수컷은 경쟁에 밀려 평생 관계 한 번 못하고 죽어 사라지지요. 그들이 불쌍하군. 그 때문에 남성은 관계를 못할수록 한없이 비참해지고
관계하고 나면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일까? 지금은 인간 사회에 성범죄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가? 아주 옛날엔 성범죄가 있었다지요. 그건 성의 불일치 때문이에요. 성의 불일치? 젊은 남자는 욕망을 하루에 두세 번도 느끼지요. 반면에 젊은 여자는 아직 성에 익숙지 못해 남녀가 서로 맞지 않았어요. 간혹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만 그걸 옛날엔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닌가? 지금은 젊은 남성이 중년 여성을 사귀는 경우가 많고 젊은 여성은 중년 남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야? 왜 그럴까? 그게 궁합이 맞는 거죠. 특히 젊은 여성은 중년 남성의 서두름이 없는 노련함에 그냥 매달려요. 그런 것들이 과연 성범죄가 없어진 근본 이유가 될까? 생각이 깊으시군요. 가장 큰 이유는 완벽한 가이노이드의 출현 때문입니다. 이제 남성의 충동적인 욕구는 로봇이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해결해 주니까요. 그럴 것 같군. 그래서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이 생긴 거겠지. 그래요. 뭐든 흔하면 가치가 없으니까요. 저는 방금 세상에 나왔기에 남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에 관해서는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잖아. 모두 다 세계 모든 남녀의 경험을 모은 데이터를 받은 것 뿐입니다. 전문가처럼 말하면서 데이터일 뿐이라.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인님이 제 첫 남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인님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하고 나면 주인님도 모든 걱정을 털고 쾌면하시게 되어 아침을 기운 넘치게 활기차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러다간 날이 새고 말겠구나. 나는 기꺼이 보름이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그 기분이란 그녀가 유분질했던 탓일까? 솔직히 25%는 자위를 한 느낌이었다. 동이 트고 나서도 한참을 누워있자. 밖에서는 첸친동이 자주 헛기침을 해댔다. 여기서 다음 편으로 모시겠습니다. 19번째를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